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모핑아이 대표이사 김기영입니다. 모핑아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저의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0일까지 LG CNS에서 블록체인 사업 추진 단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5월 11일자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지주회사 CEO로 이제 전무로 갔다가 금거래소랑 옥션회사 그래서 계열사 대표이사 2개를 역임한 다음에 올 1월에 저희 모핑아이라는 몰핑 인텔리전스 회사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퓨처 오브 에셋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NFT를 품은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올 1월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올해 되게 많은 국가과제 사업도 수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솔루션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NFT 마켓플레이스는 과기정통부에 저희가 나이파 쪽의 사업을 저희가 NFT 그 블록체인 기술 검증 POC 사업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명품이랑 아트, NFT 발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POC였지만 저희가 선투자해서 이번 11월 4일 날 부산 머니쇼 NFT 페스티벌 할 때 저희가 오픈을 했었고요. 한 1,000명 가까이 다녀가시고 실제 300명 정도가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1등 회사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선투자해서 만들고 나니까 지금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바깥 부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따가 한 장으로만 저희 플랫폼의 특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관련해서도 저희가 올 초에 그 중소벤처부랑 그다음 엔비디아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라고 다 아시죠? 이쪽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아마존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위에 올릴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마이데이터와 연계된 메타버스 구축과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안을 했더니 되게 신박하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평가를 주시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MVP까지 다 제작이 돼서 오늘은 그 메타버스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이 몰핑 인텔리전스인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유사한 최고의 과정에서 강의를 듣는데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님 오셔서 이제는 딱딱한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 로봇,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몰핑 로봇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그 말씀에 제가 사실 인사이트를 얻어서 몰핑 이제는 인텔리전스 시대가 되겠구나. 스마트 시대보다는. 그래서 몰핑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몰핑 아이라고 지었고요. 한글로는 좀 기억하기 쉬우시게 모든 사람들의 핑크빛 꿈을 이루어준 아이. 눈이 되어보겠다라는 뜻으로 회사 사명을 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서울대 교수님께 기술 이전에서 그냥 로봇 하나 만들어 보시죠라고 해서 실제 국토부에 저희가 올 초 2월에 제안을 했었는데 나중에 스마트 시티의 메타버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공간에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을 때 그걸 센싱할 수 있는 그런 로봇 만드는 거를 저희가 그 정말 상상해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거의 탑2로 선정이 돼서 스타트업이었지만 저희가 13억 정도 국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금 3년짜리 과제로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저희가 그 스마트 시티 로봇 AI 메타버스 로봇도 나올 거지만 지금은 NFT를 먼저 오픈을 했고 내년부터는 메타버스에 좀 더 집중해서 갈 기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FT와 메타버스를 준비를 할 게 당연히 여기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시장과 NFT 시장 규모도 크지만 아마 금융기관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 마이데이터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데이터 시장도 되게 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되게 큰데 실제 마이데이터와 메타버스 이런 걸 좀 연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 특허를 내고 이번에 엔비디아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트렌드, NFT에 대한 트렌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트렌드와 함께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저희 회사 거 이전에 약간의 개념과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메타버스라는 거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결합적 의미인데 되게 이게 막 최근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2006년도 90년대 말에도 이미 바람의 나라라고 OX 키즈 넥슨에서 나왔고, 제가 LG 출신인데 LG 소프트웨어가 LG 저희 CNS 인수합병이 됐었는데 96년도에 이미 그 교육과정 수료식도 있었어요. 지금의 메타버스랑 좀 유사하죠. 그리고 2006년도에도 그 미국 미래학협회에서 주관했을 때도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이미 그때 내렸습니다. 메타버스는 융합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어떤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연관된 가상 공간의 융합이고, 이것을 이용자가 경험할 때 동시에 혼재에 나타난다 라고 2006년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 메타버스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은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 행정, 그리고 기업 경영이나 그리고 공연 행사, 마케팅 홍보, 앞에서도 이커머스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되게 많은 이용들을 하려고 하고들 있죠. 근데 기존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같은 지금의 로블록스나 이런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MMORPG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지금의 메타버스의 어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플레이어가 자신을 반영하는 아바타도 만들어서 그걸 직접 조작하고 들어가서 아바타를 기반으로 타인과 소통한다. 이거는 그냥 기존의 MMORPG 게임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차이점은 기존 MMORPG 게임은 게임사가 설계한 그 틀 내에서 폐쇄적인 구조에서 사냥을 하거나 전투를 하거나 해서 경쟁 지향적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의 메타버스는 그러한 어떠한 가상이라는 세계 내에서 뭔가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개방적 구조가 되어야 되고, 가상에서 현실을 대체하려는 어떤 현실 지향적인 목적성을 가진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4대 요소는 제가 지우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말 발표를 잘 해주셔서 4대 요소에 대해서 넘어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의 메타버스, 과거의 과거의 메타버스는 단순한 그냥 가상 세계, 사냥하고 전투하고 게임하는 거 가 다였다고 하면, 현재는 좀 더 확장된 가상 세계로 AR이나 VR이나 XR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된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진보된 메타버스지만, 사실 이것도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메타버스는 대체 또는 혼합, 그러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이 대체가 되거나 서로 아니면 혼합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미 올해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되게 시장이 클 거다. 특히 AR, VR은 저도 LG에서 이제 CES나 가티너 항상 리서치를 매년 연말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AR, VR이 되게 주목을 받았지만 되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4가지 요소를 다 가져야만 메타버스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PND라고 하죠. 그래서 컨텐츠, 그리고 그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네트워크, 저희 얼마 전에도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대선 되게 열심히 하다 보시니까 메타버스에서 10,000명, 10만 명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구축해 줄 수 있냐라는 의뢰가 왔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3D로 그래서 못한다라고 그 짧은 기간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은 플랫폼, 그러니까 10만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도 한 7명, 10명만 들어가도 되게 버벅지거든요. 그래서 제페토나 이런 데서도 SKT 브랜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네트워크,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5G가 많이 깔려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유럽이나 동남아에는 그렇게 5G가 네트워크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꼭 3D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됐고요. 디바이스, 이거는 전 세계 1.2%도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생태계가 확보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얼마 전에 이제 중앙정부 쪽에 회의도 되게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지금 뱃속 태아 6주다.
라고 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 20살 된 애를 어느 대학에 보내서 어떻게 키울까, 무슨 직업을 갖게 할까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아까 메타버스 해외 투자하시는 분도 주셨지만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메타버스는. 그래서 어떠한 영역에서 나의 메타버스를 가져갈 건지 또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용자의 접근성에 대한 격차 해소, 지금 다 MZ세대 특히 10대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걸 훨씬 더 장년층이나 노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핑아이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이미 이제 특허를 출원한 등록까지 완료를 했고 엔비디아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가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20명 가까이고, 저랑 LG에서 같이 온 이사 2명만 빼고는 다 Z세대예요. MZ세대 중에 G세대들만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네가 마이 데이터, 내 데이터 주권이 내가 나에게 있다면 금융이든 뭐 유통이든 헬스든 전부 다, 그랬을 때 너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줬을 때 그 금융기관을 선택을 할 건지를 물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뭐 쿠폰 날아오고 이런 거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단순 금융의 활동이 아니라 문화나 또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걸 활용을 할 것 같다라고 의견들을 줘서, 저희가 그때 마이데이터 기반의 어떤 금융 활동이나 또는 우리 이제 스마트워치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모방하는 메타버스. 그래서 나를 모방해서 내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나도 몰랐는데 얘가 엄청 뚱뚱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미션을 줘서 내가 운동을 이렇게 하라고 미션을 또 추천을 해주면 걔가 운동을 하거나, 요즘 특히 MZ 세대들은 헬스에 크레이지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운동 열심히 해서 특정 부위를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좀 오버해서 내가 막 자랑도 하는 그런 메타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저희 특허를 이제 금융기관들이 꼭 특허 내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히 특허 등록까지 완료를 하고 엔비디아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MVP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메타버스와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다 기존 로블록스나 제페토, 디센트랜드 이런 데는 보면 직접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되고,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직 동심이 풍부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근데 사실 어른들에겐 별로 재미없고 10대들에게 되게 재미있는 공간인데, 여긴 가서 10대 남성들이 주로 직접 20-30분씩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이고, 현실과 전혀 거의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만드는 거는 방치형 게임이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메타버스의 아바타나 환경이 움직이고, 필요하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들어가서 지우거나 더 추가해서 사진 찍어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2030 MZ세대나 좀 예쁜 걸 좋아하는 여성을 타겟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현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고, 이 뒤에서 보면 자동화된 결국은 라이프 로깅을 해주게 될 거고요. 아까 메타버스의 세계 4개 요새 중에 라이프 로깅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나중에 데이터가 축적된 걸 베이스로 타임캡슐을 타고 과거로 가서 친구를 다시 소환해서 과거 속에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법 같은 라이프 코칭, 여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메타 커머스 시장을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코칭을 요즘 친구들 요정을 좋아하는데서 저희가 요정으로 만들어놨고, 뭐 이쁜 AI 비서가 되거나 잘생긴 남자 비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탬프 투어나 이걸 통해서 아까 메타버스 관광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을 하고 보니 MVP를 만들었고, 이제 남성분들 오늘 많으신데 왜 우리는 타겟으로 안 해주냐라고 해서 저희가 헬스케어 월드 따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는 나의 월드가 라이프 로깅 월드도 있고 헬스 월드, 뭐 스터디 월드, 다양한 월드를 소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가 몸을 움직이면 똑같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카메라 앞에서 몸을 움직였을 때 스코어를 그대로 분석해서 점수를 주는 기술은 되게 많은데 20대를 제외하고 내 몸이 그대로 나오는 걸 다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아바타로
꾸며서 아바타가 실제와 똑같이 움직이고 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있지만 강남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메타버스 내에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그 스코어 점수에 따라서 잘못했으면 다시 운동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넣어서 하는 헬스월드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NFT를 오픈하고 보니까 그 원래단에 있는 NFT 작품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내 나는 내 집에는 이 큰 갤러리를 만들 수 없지만 메타버스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 월렛에 있는 NFT를 전송해서 그걸 기반으로 갤러리 메타버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큰 금융권 한 3군데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서야 마이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국내에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이제 말씀도 주시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영역을 지금 같이 꾸며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갤러리나 아까 라이프 로깅 그리고 아까 스탬프 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3군데 정도 각각 다른 영역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POC를 지금 계약을 하기 직전에 있고요. NFT는 너무 잘 아니까 저희가 그냥 저희의 특장점만 트렌드가 있지만 트렌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2차 창작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재미나 컨텐츠를 넣어서 1차 창작이 있었으면 2차 창작으로 가서 서로의 커뮤니티를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제는 국내의 클레이튼 저희도 카카오의 지금 그라운드 X의 클립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다음 주 정도 보도자료 나갈 건데 뿐만 아니라 저희의 컨텐츠들이 글로벌로 가려면 이더리움 너무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이제 폴리건, 솔라나 다양한 지금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플랫폼들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그냥 하나의 플랫폼만 고집을 한다면 국내 시장에 머무르고 또 그것만 개발한다고 고생을 하시는 컨텐츠 기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저희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모핑아이 이제 특장점 한 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저희는 미스테리 박스라는 거를 오픈을 했다. 그래서 고정가나 경매가도 있지만 미스테리 박스, 랜덤 박스, 럭키 박스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거 안에 신진 작가들 몇 명의 작품들을 좀 넣어서 재미있게 원하는 걸 뽑고 다시 재거래를 하게 한다거나 모바일 지원, 아마 모바일 지원되는 것가 생각보다 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멀티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클레이턴과 이더리움, 그다음 폴리건까지 이미 오픈을 해놨고 12월에는 바이낸스를 오픈하면서 다양한 지금 국내 상장된 토큰들이 국내 김치코인이라고 무시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토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서 결제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저희가 특히 NFT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컨텐츠를 가지신 어떤 그룹들이 저희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플랫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냥 저희 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저희가 글로벌 NFT는 한국이 장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